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5월 3일 금요일 증시 브리핑 바로 시작할게요. 자, 기준금리 인하론에 쐐기를 박은 미 연준의 후폭풍이 이틀째 뉴욕 증시를 강타했습니다. 전날 연준은 이틀간의 FOMC 회의를 마친 뒤 정책금리를 현행 2.25%에서 2.5%로 동결하기로 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죠. 연준의 성명 어디에도 앞으로 정책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금리를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여야 할 강력한 근거를 보지 못했다며 연준은 현재 정책 스탠스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 제기된 금리 인하론을 일축한 셈이죠. 이에 따라 시장의 실망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국제 유가의 하락 여파도 고스란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란산 석유 수입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1일 자정부터 전면 금지됐죠. 그럼에도 이날 국제 유가는 오히려 급락했습니다. 오펙의 우두머리 격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산 원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증산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건데요.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최근 러시아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원유 공급량을 대체해 시장의 수요를 맞출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고요. 아시아의 정유업체들이 사우디의 원유 공급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 급등 소식도 유가 하락을 부추겼고요. 어닝 시즌의 약발도 빠졌습니다. 애플과 구글 등 핵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만큼 주가를 움직이는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파월 의장의 발언과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위험자산이 대체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모습인데 코스피는 기관의 매도 공세에 2200선 아래로 다시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76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키워드로 시장 이슈와 특징주 같이 체크해 볼까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카카오톡 채팅 목록 광고입니다.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카카오톡 채팅 목록 중간쯤에 갑자기 기다랗게 광고가 하나 떠 있더라고요. 뭐지? 하다가 얼마 전에 제가 증시 브리핑에서 카카오톡 채팅 목록에 광고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검색을 해봤더니 2일 오후 2시부터 베타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보고 계신 것은 카카오가 직접 제공한 화면이고요. 채팅 목록 탭 맨 위를 보면 일상을 바꾸는 한마디 헤이 카카오라는 배너형 광고가 떠 있죠. 이 카카오톡 광고 상품은 누르면 광고 페이지로 넘어가는 일반적인 배너 광고와는 달리 광고 내용에 따라 톡 안에서 구매와 예약 그리고 회원 가입 등이 한 번의 클릭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쯤에 광고가 떠 있었다고 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현재는 광고가 인공지능 기반 예측을 토대로 이용자마다 상이한 지점에 노출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무작위로 선정된 일부 이용자에게만 시범 적용 중이라고 하고요. 카카오는 시범 기간 동안 광고의 위치와 크기 등 다양한 시험을 통해 이용자와 광고주의 반응을 살필 계획이고요. 이후에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카카오톡을 활용한 수익 창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오늘 카카오 주가 현재 4%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기반 결제 시스템입니다. 이 페이스북이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한 지불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많은 금융사와 온라인 판매 업체들이 접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페이스북이 프로젝트 리브라라는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 프로젝트 리브라의 핵심은 페이스북 이용자가 디지털 코인으로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페이스북의 메시징 서비스인 왓츠앱을 통해 사용자들이 가상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건데요. 이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수백 개의 웹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듯이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구매를 할 때 페이스북으로 결제한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광고를 보면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시스템과 관련 대규모 투자를 받기 위해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회사들과 만나서 관련 내용을 논의 중이라고 하고요. 또 자사의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도 물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관련 보도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와치앱 이용자들이 송금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코인을 만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2월에는 페이스북이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10억 달러를 조달할 방안을 찾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뉴스가 전해지는 것을 보니까 페이스북의 구상이 아주 얕은 계획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당장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더 많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기존 가상화폐들은 가치 변동이 매우 심해서 아직 지불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했잖아요. 우선 이런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가치 안정 화폐를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최근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으로 홍역을 알았던 만큼 개인정보 보안 관련 문제도 정확히 해결해야 할 겁니다. 과연 페이스북이 이 큰 숙제들을 잘 풀어내고 기존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거대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상화폐 관련 이슈가 하나 더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가상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것이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여러 외신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더리움 메인넷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메인넷 프로젝트는 삼성전자의 자체 가상화폐, 일명 삼성 코인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가 맞물리면서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대부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지분 7.13%를 보유하고 있어 가상화폐 관련주로 꼽히는 우리기술투자, 현재 4%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KPM테크, 한일진공, 비덴트 모두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마지막 이슈는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폐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해 게임 콘텐츠 진흥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 달에 50만 원으로 제한돼 왔던 성인들의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청소년의 결제 한도는 현행 7만 원 그대로 유지하고요. 그동안 모바일에는 없는 결제 한도가 온라인 게임에만 적용돼서 게임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이 방안이 확정이 된다면 인기 온라인 게임을 보유한 게임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드래곤플라이와 M게임, 넥슨GT 등 일부 게임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시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요즘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주말 이후 어린이날과 연휴 마지막 날까지 맑고 따뜻한 날들이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가족과 친구 또 연인들과 알찬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